네, 저희는 그 파일을 읽고 쓸 때 사용하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통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문자나 숫자나 혹은 어떤 그 파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그런 통로를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바에서의 스트림은 기본적으로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인풋 스트림은 파일에서 프로그램 쪽으로만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고요. 아웃풋 스트림은 프로그램 쪽에서 파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양쪽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스트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오전에 정리해드렸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력하고 출력할 때 바이트가 기본이냐 아니면 문자가 기본이냐. 바이트가 기본인 경우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스트림으로 끝나고요. 문자가 기본 단위인 경우에는 리더나 라이터로 끝납니다. 그래서 상속관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리더, 인풋 스트림 리더, 파일 리더, 그리고 라이터,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파일 라이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보조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 스트림이 있어요. 이 기본 스트림은 바로 파일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풋 스트림 같으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있는 거죠. 파일 인풋 스트림. 라이터 같으면 인풋 스트림 리더이거나 혹은 파일 리더 같은 것들이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얘가 기본 스트림이고요. 기본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 리더, 파일 리더 이런 것들이 기본 스트림이고, 이 기본 스트림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 다른 스트림들이 있어요. 이런 스트림들은 여러 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2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3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더 많이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메모리를 사용해서 입출력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 메모리를 사용해서 입출력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리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과 버퍼드 라이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리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 타입을 읽거나 쓰겠다라고 하실 때는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스트림에다가 추가로 붙여주는 스트림을 보조 스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거는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를 파일 리더를 먼저 다뤄볼게요. 파일 리더는 운영체제의 기본 인코딩 방식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 PC나 혹은 윈도우스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EUC-KR이 기본 인코딩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될 당시에 인코딩이 EUC-KR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파일 리더는 문자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EUC-KR이 아니라 UTF-8이나 다른 방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파일 리더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요, 메모장 있을 거예요. 메모장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뭐 맥에도 있죠. 네. 뭐였더라? 워드패드 말고 뭔가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메모장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서 쓸게요. hell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안녕 이렇게 할게요. 숫자도 한번 넣어볼게요. 1, 2, 3. 자, 그리고 이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실 때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장하지 마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다. 저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일 이름을 주지 않았으니까. 네.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저장을 하실 때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폴더 있죠. 프로젝트 폴더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14번이죠. 14번 데이터 폴더에다가 이름을요. 여기는 ANSI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까지 안 써도 되는데 확장자까지 쓰면 txt.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를 반드시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를. 폴더는 여러분들 그 이클립스가 사용하는 그 워크스페이스 폴더,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14번 프로젝트죠. 그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확장자는 ansi.txt. 그리고 여기 반드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인코딩을 ansi라고 해주세요. ansi. 얘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EUCKR이에요. 원래는 ANSI하고 EUCKR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운영체제가 한글 운영체제란 말이에요. 한글 운영체제니까 EUCKR. 만약에 운영체제가 영문이다 그러면 윈도우스 1, 2, 5, 1인가 2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렇게 ANSI라고 하는 방식이 운영체제가 한글 윈도우스냐 영문 윈도우스냐에 따라서 다르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시고 파일 이름을 utf8.txt 그리고 여기를 utf8 이렇게 해주세요.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장할게요. 이제 이거 닫으셔도 돼요. 네, 새로 고침 해보면 여러분들 이클립스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데이터 폴더에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폴더에 ansi.txt 하고요. utf8.txt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아직 파일을 못 만드신 분 계시다면 제가 GitHub에 방금 올려드렸어요. GitHub에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GitHub 주소는 아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들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utf8.txt를 이렇게 이클립스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면 글자들 잘 보이죠? 아까 그 메모장에서 작성했었던 내용들이 영어와 한글과 숫자들이 잘 보여요. 그죠? ansi.txt 한번 해보세요. ansi.txt를 열면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제대로 보였었는데 지금 열려있는 거는 영어와 숫자는 잘 보이는데 여기가 깨져 보이죠. 이게 인코딩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장을 UTF-8로 저장했고 그 다음에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파일을 어떻게 다루겠다라고 우리는 설정했어요. UTF-8로 문자들을 해석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인코딩 설정을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이런 메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제너럴에 워크스페이스 항목이 있고요. 거기에 텍스트 파일 인코딩이 있는데 여기에서 UTF-8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문자열 스트림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클립스 프로그램은 텍스트 파일들을 읽어드릴 때 텍스트 파일에 쓰여져 있는 이 문자들이 UTF-8이라고 하는 코드 값을 사용해서 문자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저장을 할 때 그 UTF-8로 저장했었던 파일들, UTF-8로 저장을 했었던 파일들은 이클립스가 잘 보여줘요. 저장을 UTF-8로 했고 읽어드리는 것도 UTF-8로 읽어드렸으니까. 아까 우리 저장할 때 UTF-8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을 때도 똑같이 UTF-8로 읽으면 제대로 잘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ANSI로 저장한 거는 다른 코드 값을 사용을 한 거죠.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한글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어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코드 값이 동일한 거예요. EUCKR이라고 하는 그 코드 값이나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타입이나 사용하는 코드 값이 같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 저장 방식이 다르니까 이클립스는 얘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클립스는 그냥 당연하게 UTF-8만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장이 안 돼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는 그 실제 문서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헬로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안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한글과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거는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텍스트 파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문자 단위로 읽어드릴 때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느냐라고 합니다. 자, 파일 리더를 사용해 볼게요. 파일 리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자, 우리는 두 개의 그 파일이 있어요. private, static, final, string 타입의 ANSI라고 저장한 파일이 있었죠. 제가 어디다 저장을 했냐면 ANSI 파일이라고 할게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ANSI.txt라고 저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UTF-8로 저장한 파일이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폴더 밑에 UTF-8.txt 이렇게 제가 저장을 했어요. 지금 경우는 학원 PC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학원 PC 기준에서 한글, MS, 윈도우즈 환경에서 ANSI 방식으로 저장된 텍스트 파일 리더를 통해서 읽는 경우. 자, 그러면 사용하시는 게 파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파일 리더. 자, 임포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java.io.filereader.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변수 이름을 리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일단 널이라고 해볼까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랑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리더 객체를 생성자를 호출하잖아요. 파일 리더 하고 생성자를 호출을 해요.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의 생성자가 있는데 문자열로 파일 이름을 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파일 리더 ANSI 파일.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나죠. 이 에러 내용이 뭘까요?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예요.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 우리 많이 하던 거죠, 이거. 벌써 잊어버리시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따로 선언하는 것 따로 생성하는 것 따로 했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얘도 try with 구문 사용하셔도 돼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리더 객체를 선언하고요. 리더 객체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리더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반드시 파이널리에서 리더 객체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로즈를 해야 돼요. 이렇게 클로즈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클로즈 메서드.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처럼 리더, 라이터도 똑같이 클로즈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클로즈 할 때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하고 있죠. 그럼 또 묶어주시면 돼요. 이게 그 읽기 위한 준비까지를 끝낸 상태예요. 뼈대를 만든 거죠. try with resource 구문에 비해서 복잡해 보이죠. try가 있고 캐치가 있는 거는 똑같은데 finally를 만들어야 되고 finally 안에서 close를 반드시 호출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try 캐치를 따로 묶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워서 그 try 하고서 괄호가 있는 구문 try with resource 구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읽었죠. 읽을 준비가 된 거죠. 이제 리더 객체를 통해서 읽어드리면 되는데 리더 객체 점 해보면 어떤 메서드들이 있냐면 read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볼까요? read 메서드. read 메서드가 첫 번째 int를 리턴하는 거, 캐릭터들의 배열을 리턴하는 거, 캐릭터 버퍼라는 클래스 타입을 리턴하는 거, 그 다음에 버퍼를 사용해야 되는 거, 캐릭터 버퍼라고 하는 그 녀석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을 사용하는 거,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녀석들이. 그러니까 메서드가 오버로딩 되어 있죠. 오버로딩. 사용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에서 인풋 스트림에서 사용했었던 방식하고 똑같아요. 이 read라고 하는 거는 한 글자씩 읽어주는 거예요. 한 바이트가 아니에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씩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서의 int가 문서 내용을 잠깐만 볼까요? 문서 내용을 잠깐만 보면 여기 리턴 값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read는 int를 리턴하는 함수인데 무엇을 하는 일은 하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읽어드린다. 읽어서 어떻게 할까요? 읽어드린 캐릭터를, 즉 읽어드린 그 문자를 리턴해 준다. 즉 여기 있는 int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읽어드린 문자의 뭐다? 유니코드 값이다. 그 코드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코딩이 뭘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캐릭터 값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또 있죠. 마이너스 1. 언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스트림의 끝에 도달했으면. 즉 스트림의 끝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파일 끝에 도달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이 인풋 스트림에서 사용했던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단지 생성한 클래스만 달랐을 뿐이고 그 생성한 객체에서 리드를 호출하는 방식이 똑같단 말이에요. 에러 나죠? 에러는 이거 뭘까요? IO 익셉션이 발생한다. 이거 처리해라. 익셉션 처리해라예요. 그죠?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를 파일 not found라고 하지 말고 익셉션. 그럼 이것까지도 해결이 되죠. 이제 해결됩니다. 자, 다시요. 자, read가 뭐다? 무엇을 리턴해 준다? int를 리턴해 준다. int를 리턴해 준다라고 돼 있죠. int라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이름이 있어야죠. 자, 캐릭터를 읽었다라고 했잖아요. ch라고만 할까요? 아니면 캐릭터 이렇게 할까요? 리드는 한 글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한 글자. 자, 이거를 언제까지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면 될까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문자가 몇 개 있을지 모르죠. 파일마다 문자가 몇 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문서 끝에 도달하면 파일 끝에 도달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읽은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했었던 것처럼 무한 루프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read까지를 들여쓰기. 자, 그리고 종료 조건. 읽었으면 종료 조건을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캐릭터가 읽어드린 캐릭터가 마이너스 1이면 무한 루프 종료하겠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파일 끝. end of file이라고 말씀드렸죠. 파일.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읽어드린 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그냥 아래로 출력할게요. 아래로. 캐릭터.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int를 출력하는 거예요. int를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숫자 값들밖에 안 나와요. 72, 101, 108, 108, 111 이렇게 숫자 값밖에 안 나와요. 이 숫자 값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할게요. 캐릭터로 변환한 캐릭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문자를 읽은 게 72. 그거를 알파벳 문자로 변환하면 H. 두 번째 문자는 101, 2. 세 번째 문자는 108, L. 이런 식으로 읽은 거예요. 32라고 하는 문자를 읽었는데 32는 빈칸. 65533이라고 하는 코드를 읽었고요. 또 65533이라고 하는 코드를 읽었어요. 563이라고 하는 코드도 읽었어요. 얘네들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좀 이상하다. 지금 안시를 읽었죠. 지금 윈도우스요. 윈도우스에서 안시를 읽었어요. 얘가 깨져 보이네요. 헐. 이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콘솔 창 있죠? 이 콘솔 창. 이 콘솔 창. 콘솔 창도 인코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콘솔 창의 인코딩도 지금 뭘로 돼 있냐면 UTF-8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워크스페이스 인코딩을 UTF-8로 해버려가지고 지금 여기가 깨져 보이는 것 같아요. UTF-8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TF-8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글자들은 지금 제대로 보이는데 어떤 글자들은 제대로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윈도우스에서 안시로 저장한 파일을 지금 윈도우에서 실행을 시켰어요. 윈도우에서 실행을 시켜 파일 리더를 통해서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읽어드린 거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한글은 영어는 제대로 출력하고 숫자들도 제대로 출력하는데 한글 부분이 좀 이상해요. 숫자 저기 문자열이 들어간 건 안녕이라고 하는 두 글자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6533, 563, 65533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그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깨져서 보이는 이유는 이클립스 자체가 지금 UTF-8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메모 죄송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창, CMD 창 같은 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을 시키면 그때는 여기가 안시 파일이 제대로 보일 거예요. 안시 파일. 자, 일단 여기가 깨져 보인다라고 하는 거. 파일 리더를 사용했을 때 안시로 저장된 게 깨져 보인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UTF-8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볼게요. UTF-8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코드값하고 캐릭터를 마찬가지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try, catch, finally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괄호 잘 보셔야 돼요. 네. catch, finally가 끝나는 부분이 여기고요. 여기는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곳이에요. 여기는 클래스가 끝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작성하는 부분은 여기서 작성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번에는 try with 구문을 사용해 볼게요. try 이렇게 만들고요. catch 만들고요. catch에서는 모든 exception을 다 잡아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뼈대를 만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냐면 close라고 하는 코드를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생성도 어디서 하면 되냐면 여기서 생성하시면 돼요. 파일, 리더. 여기서 리더라고 할게요. 리더는 이렇게 하시고요. 생성자도 여기서 불러버려요. 파일, 리더. 자, 여기에는 UTF-8 파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가 얘를 여기서 선언을 해버렸죠. 근데 같은 이름으로 또 선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이름. 리더2라고 하죠. 리더2. 자, 여기도
이제 리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은 무엇을 한다? 무한 루프를 만든다. 무한 루프를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int. 이번에는 r이라고만 할게요. 리더2에서 read를 호출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제 멈추는 거냐면 r이 -1인 경우에 r이 -1인 경우에 멈추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를 출력해 보면 돼요. 여기도 캐릭터로 변환한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똑같아요. 보시면 72, 101, 108, 108, 111, 32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72, 101, 108, 108, 111, 32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영문자하고요. 영문자하고 그리고 공백은 제대로 보였던 거예요. 제대로 보였던 건데 그 다음 숫자들이 달라요. 그 다음이 50504고요. 45397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또 같아요. 밑에는 또 같아요. 자,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여기서는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 글자가 잘 보이죠.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바로 한글에서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리드가 어떻게 하고 있냐. 위쪽에서는 여기를 세 번 읽었어요. 3번. 65533, 563, 655, 33이라고 읽은 거예요. 아래쪽에서는 50504, 45397이라고 읽은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ANSI라고 하는 방식이요. ANSI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영문 이렇게 할게요. 주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윈도우 한글 윈도우즈에서 ANSI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냐 하면 어떤 방식 그 영문과 숫자 특수 기호들은 1바이트를 사용해요. 그리고요. 한글은 2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2바이트. 잠시만요. 이거 좀 이상하다. ANSI. 그죠?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지? 3번. 2바이트에서 6바이트가 된 거는 맞는데
한글을 2바이트, 4바이트 안시 파일, 안시 파일, UTF 파일. 2바이트씩 이럴 거니까. 네. 지금 아직 오프닝 안 되죠.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클립스에서 프레퍼런스를요. 프레퍼런스에서 아까 여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디냐면 그 제너럴에 제일 밑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을 거고요. 이 워크스페이스의 여기를 MS949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너럴 워크스페이스 텍스트 인코딩 MS949. 이게 원래 이게 한글. 아까 제가 EUCKR, MS949, CP949 얘네들은 다 같은 인코딩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걸로 바꿔놓고요. 이걸로 바꾸니까 어때요? 그동안 제가 작성했었던 거에서 한글들이 다 깨져 보이죠. 그렇죠? 그동안 UTF-8로 작성했던 녀석들이 다 깨져 보여요. 그렇죠? 대신에 텍스트 파일 볼까요? 텍스트 파일 보시면 얘는 지금 제가 UTF-8로 저장되어 있는 녀석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깨져 보이고요. ANSI라고 저장되어 있는 건 제대로 보이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게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니까 제일 처음에 ANSI 파일을 읽었을 때는 제대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떤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느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클립스 자체가 MS949라고 하는 윈도우스 운영체제를 그대로 사용을 할 때는 이젠 여기가 제대로 보여요. 여기가 제대로 보이고요. UTF-8 밑에 UTF-8이 제대로 안 보여요. 여기가 제대로 안 보여요. 여기가 깨져 보이죠. 반대로요. 반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이클립스의 워크스페이스의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MS949가 아니라 UTF-8로 변경을 하고요. UTF-8로 변경하고 apply and close. 자,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했었던 UTF-8에서의 한글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UTF-8로 작성한 파일에서의 한글 제대로 보이고요. ANSI에서 작성했었던 것들은 제대로 안 보이죠. 이게 프로그램 실행할 때에도 그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래밍인데 실행하는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똑같은 파일을 문자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잘못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파일 리더를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환경에 따라서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단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경우에는 ANSI 파일이 제대로 보이기도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UTF-8 파일이 보이기도 했다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행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또 ANSI 파일도 읽을 수 있고 UTF-8 파일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리더를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코딩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정.
그래서 파일 리더와 파일 리더를 사용하는 거에 문제점을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 결과는. 그래서 이거는 주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를 꼭 확인을 하세요. 실행 환경이 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 다르게 읽힌다. 그래서 파일 리더와 파일 리더를 직접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개선할 수 있느냐? 개선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코드 자체는 트라이 캐치만 잘 만들면 코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할게요. 이거는 좀 비교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add.java.file 10번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dd.java.file 10번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파일 메인 10번. 파일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파일 라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의 단점은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행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준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위 클래스가 인풋 스트림 리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 리더가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 리더가 있는데 리더를 사용하면 우리가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자바 11 버전부터는 얘도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저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도요. 두 가지 파일을 저장하고 가겠습니다. private static final string ANSI 파일 ANSI.txt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private static final string utf 파일이라고 할게요. 이거 있어야죠. 폴더 이름 있어야죠. 폴더 이름. 근데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리더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셔야 돼요. 리더보다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죠. 그 try with resource 구문의 기본 뼈대예요. 기본 뼈대고요.
인풋 스트림 리더는 이거 자체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 인풋 스트림을 먼저 만드세요. 인풋 스트림을 java.io.input 스트림 in이라고 할게요. in. 근데 우리가 생성자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여기에다가 파일 이름을 주세요. ANSI 파일이라고 이름을 주세요. 여기는 변수 선언할 때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셔도 돼요. 굳이 꼭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생성자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파일 인풋 스트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처럼 쓴 거는 다형성이었던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를 만드시면 돼요. 리더라고 할게요. 생성자 볼까요?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생성자를 볼게요.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가 4개가 있어요. 생성자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인풋 스트림. 파일 이름을 주질 않아요. 아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파일 리더는 파라미터로 파일 이름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인풋 스트림 리더는 파라미터로 파일을 갖는 게 없어요. 파일 이름을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게 없어요. 대신에 무엇을 사용해요? 인풋 스트림을 사용을 해요. 이것 때문에 위에서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을 열어주는 파일 인풋 스트림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풋 스트림 리더한테 자, 파일은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면서 여기에다가 EUC KR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인코딩 이름이에요. 이게 인코딩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나머지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코드랑 똑같아요. 무한 루프를 만든다. 무한 루프 안에서 int r은 reader.read. 자, 여기도 read 메서드가 있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한 글자씩 읽어드리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사용 방법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 if 무한 루프를 종료할 조건은 -if 브레이크. 종료가 안 됐으면 출력. 자, 여기도 2가지로 다 출력을 할게요. int 값하고요. int 값하고 그다음에 글자를 출력하려면 캐릭터를 변환하고서 출력을 해야 돼. 어때요? 실행 환경이 지금 UTF-8 환경이에요. 그죠? 우리 이클립스 환경을 보면 UTF-8 환경이란 말이에요. UTF-8. 그런데 안시 파일 제대로 읽었죠. 여기 안녕 제대로 읽죠. 그죠? 헬로우도 제대로 잘 읽고요. 안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읽고요. 그 다음에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들도 잘 읽어요. 이게 인코딩 타입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단계만 하나를 더 해주시면 돼요. 파일 리더보다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파일 열고 그 파일을
문자로 읽어드리겠다라고 한 번만 더 감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무엇을 넣어준다? UCKR을 넣어준다. 자, 쉬는 시간이 돼서 여기는 여러분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UTF-8 파일 읽기. UTF-8로 작성된 텍스트 파일을 input stream 리더를 사용해서 읽기를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